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지와라 씨. 오늘도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접수대에서 근무하는 총무과의 타키가와 사라 씨는 항상 해맑고 부침성이 좋은 미인이다. 그야말로 우리 회사의 꽃인데. 넣어달라고 하셨죠? 네? 갑작스러운 그녀의 과격한 대시?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이것은 평범한 회사원인 나와 미인 접수원의 이야기이다. 내 이름은 후지와라 켄토, 27살.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카논 상사라고 하는 종합 상사다. 신입으로 채용된 지도 5년이 지나고 나도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기야마 씨가 아니네. 근데 웃는 모습이 정말 예쁘시다. 이전에 접수원으로 근무하셨던 스기야마 씨는 본가 사정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 후 새 접수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타키가와 사라 씨였다. 그녀의 첫인상은 밝고 사교적으로 보여서 나 같은 사람은 좀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았다. 당연하게도 새로운 접수원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회사 내부로 퍼졌다. 타키가와 씨 26살이래. 진짜 예쁘지 않냐?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26살이면 나보다 한 살 어리네. 벌써부터 이런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예쁘고 인기가 많은 걸 보면 이미 남자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이유로 나는 그녀에게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관심했다고 해도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연애 얘기에 열을 올리지 않게 된 게 언제부터였을까? 스스로도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렸을 정도로 나는 연애로부터 멀어져 있었는데 타키가와 씨가 입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네? 왜 그러세요?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얼른 회사 직원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고 싶어서. 제 이름은 타키가와 사라라고 해요. 후지와라 켄토라고 합니다. 후지와라 씨군요. 잘 부탁드려요. 타키가와 씨 되게 성실한 사람이네. 전 직원의 이름과 얼굴을 하나하나 다 외울 생각인 건가? 회사 간부라면 또 모를까. 나 같은 일반 사원의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텐데. 그러한 타키가와 씨의 근면성실한 업무 태도는 회사 내에서도 서서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2주 정도가 지났을 즈음에는 정말로 모든 직원의 이름과 얼굴을 외운 듯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땡땡씨라며 누구에게나 기분 좋게 인사말을 건넸기 때문이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친근한 인품은 방문객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렇듯 그녀는 접선으로서 완벽했는데 뭔가 머리가 멍하네. 타키가와 씨가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돌연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머지않아 중요한 PT가 있어서 약간 무리를 한 탓일까? 당장은 쉴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찌저찌 출근을 하긴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지와라 씨? 왜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약간 피곤해서 그렇지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변화도 금방 눈치채시네. 정말 친절하시다. 잠깐의 대화에서도 타키가와 씨의 상냥함이 가슴에 스쳤다. 그만큼 내가 약해져 있는 거겠지. 오자마라, 이번 PT 괜찮겠어? 네, 아마도. 에? 어째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힘들면 병가 내고 쉬어도 돼. 감사합니다, 부장님. 부장님한테까지 걱정을 끼쳐버렸네. 아니야, 이럴 때야말로 더 열심히 해야지. 주식회사 앨리스와의 업무 제휴는 우리 회사를 더욱 크게 성장시킬 기회잖아. 나는 혼자서 마음을 다잡고 업무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후가 지났을 즈음에 외근을 나가게 되었는데 접수처를 지나던 그때 타키가와 씨가 말을 걸었다. 후지와라 씨. 왜 그러세요? 후지와라 씨 앞으로 서류가 도착해서요. 감사합니다. 지금 받을게요. 후지와라 씨 정말 괜찮으신가? 아침보다 더 안색이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타키가와 씨, 여기 있던 소리 못 봤어? 네? 방금 후지와라 씨께 드렸는데. 실수로 서류를 잘못 드렸나 봐요. 괜찮아. 나도 가끔 그런 실수하거든. 중요한 서류였으면 어떡하지? 아까 그 사람 외근하러 나간 거 아니야? 금방 돌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마. 하지만 나는 외근을 끝내자마자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부장님? 죄송해요. 갑자기 몸이 확 안 좋아져서 이대로 퇴근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바로 귀가를 하게 된 것이다. 후지와라 씨 늦으시네요. 퇴근 시간도 다 됐겠다. 타키가와 씨는 이만 가봐도 돼. 하지만 나중에라도 돌아오면 내가 대신 서류를 받아둘 테니까 오늘은 들어가 봐. 네, 알겠습니다. 기획부 부장님이시다. 실례합니다, 스기와라 부장님. 어? 접수처에서 근무하는 타키가와 씨구나. 왜 그러지? 후지와라 켄도 씨는 아직 안 돌아오셨나요? 그 친구는 아침부터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더니 몸 상태가 악화됐다고 하더라고. 외근 마치고 나더니 전화해서 바로 퇴근하겠다고 했어. 그래요? 걱정되네요. 직원들 명부는 총무과에 있지 않나? 신경 쓰면 전화해보지 그래. 그 시각 나는 우리 집에서 완전히 널브러져 있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오늘 무리하는 게 아니었는데 부장님이랑 다른 직원들한테 민폐 끼친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에 들었다. 그로부터 1시간 후 나는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다. 택배라도 왔나? 네, 누구세요? 죄송해요, 타키가와예요. 타키가와 씨. 네? 어째서 타키가와 씨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후지와라 씨 괜찮으세요? 네, 그럭저럭. 근데 여긴 어쩐 일로? 그게요. 타키가와 씨는 내가 회사를 나가기 전에 건네준 서류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그 서류는 나 후지와라가 아니라 후지나미 씨 앞으로 온 서류였다고. 후지나미 씨는 영업부 직원이시죠? 네, 중요한 서류면 곤란할 것 같아서 다시 받으러 왔어요. 죄송해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네요. 아니에요. 그나저나 후지와라 씨는 괜찮으세요? 아마도요.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되네요. 전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서류는 후지나미 씨께 가져다 드리시고요. 그렇게 타키가와 씨는 연신 사과하다가 이내 돌아갔는데 어찌 아까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아픈 건 오랜만이네. 증상도 아까보다 더 심해진 느낌이었기에 나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꼼짝없이 누워있었다. 그 후로 얼마나 더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깨고 나니 밤이 되어 있었다. 어쩌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네. 약이 남은 게 있었나? 일단은 물부터 마시자. 비틀거리면서 자리에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려고 했는데 다리가 휘청이면서 그대로 냉장고 앞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인데 누구지? 여보세요? 후지와라 씨 괜찮으세요? 타키가와 씨? 어쩐 일이세요?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길래 몇 번인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제 보니까 정말 저녁 무렵이 지나서부터 몇 번이나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와 있었다. 죄송해요.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만. 몸이 더 안 좋아지시진 않으셨나요?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몸 상태는 그럭저럭이에요. 이 이상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대답했는데. 사실 저 후지와라 씨 집 근처에 와 있어요. 네?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긴요. 어쨌든 일단 갈게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찬바닥에 등을 눕혔다.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데. 와준다니까 고맙긴 하지만 타키가와 씨는 왜 이렇게 날 걱정해 주시는 걸까? 그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 곧 정신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간신히 그 소리를 들은 나는 휘청거리며 문 앞으로 향했다. 후지와라 씨 괜찮으세요? 타키가와 씨, 안 오셔도 되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그녀는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거실을 둘러보았다. 열 재보셨어요? 아직. 알겠어요. 그럼 침대 위에 누워주세요. 그녀의 압박에 못 이긴 나는 마지못해 침대로 향했다. 그녀가 건네준 체온계로 열을 재보자 38.7도. 생각보다 열이 높네. 역시 이런 몸 상태론 혼자 있는 건 위험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간호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타키가와 씨는 냉장고를 열더니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온 음료 같은 건 없네요. 역시 사오길 잘했나 봐요. 절 위해서 사오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수분 보충부터 하세요. 저기 타키가와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몸이 회복되고 나시면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전 이젠 괜찮으니까 슬슬 가보시는 게. 아픈 사람은 얌전히 있으세요. 죽 끓여드릴게요. 타키가와 씨가 죽을 끓이는 동안 나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렇게까지 날 걱정해주다니 뭔가 좀 미안하네. 타키가와 씨, 약간은 강압적이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된단 말이야. 그로부터 잠시 후 타키가와 씨가 죽을 끓여다 주었다. 맛이 어때요? 우와, 죽맛이에요. 그야 그렇겠죠. 헤어 패치도 사왔으니까 이마에 붙여드릴게요. 감사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평소보다도 사람의 온기가 가슴에 사무친다. 게다가 타키가와 씨처럼 예쁜 사람이 간병해주니까 설레네. 자요. 이제는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타키가와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젠 괜찮아요. 천만에요. 힘들 때는 서로 도와야죠.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는 제가 옆에서 봐드릴게요. 누가 날 이렇게 간병해주는 건 본가를 나온 이후로 처음인 것 같네. 문득 본가에서 살았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적에 나는 몸이 약해서 종종 감기를 앓았고 그때마다 엄마가 간병을 해주었었다. 약은 써서 싫어. 그럼 다른 약으로 할까? 뭐? 열이 얼른 안 내려가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못 놀잖아. 그런 식으로 나는 엄마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었다. 생각해보면 타키가와 씨의 강압적인 성격은 어딘지 모르게 엄마랑 닮았다. 모성애가 느껴지는 다정한 성격도 그렇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똑같아. 아무튼 그렇게 내가 잠에 든 동안 타키가와 씨는 약을 찾고 있었는데 역시 혼자 사는 집이라 그런지 비상약이 많지가 않네. 유통기한이 안 지난 거였으면 좋겠는데 해열제는 이건가? 아니 이건 후지와라 씨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부탁이야. 나 넣어줘. 네? 그래도 돼요? 괜찮아. 쓴 건 싫으니까. 나는 잠꼬대로 그러한 말을 중얼거렸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는 어쩐지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근육통 같은 것도 싹 다 나았네. 내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였다. 타키가와 씨가 헌신적으로 간호해준 덕분이겠지. 그녀는 이미 돌아간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회사에 가면. 후지와라 씨. 타키가와 씨? 아직 안 갔어요? 네. 적어도 열이 내릴 때까지는 옆에 있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가셨을 줄 알았는데 놀랐어요. 이젠 괜찮아지신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 가볼게요. 감사해요. 어라? 뭐지 이 서먹한 느낌은? 생각해보면 타키가와 씨 입장에서는 혼자 사는 남자 집에 불쑥 찾아온 셈이니 어쩌면 갑자기 부끄러워진 걸지도 모르겠다. 그건 그렇고 내 마음속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상하다. 열은 내렸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리네. 타키가와 씨 생각을 해서 그런가? 나는 완전히 그녀의 상냥함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안녕하세요 타키가와 씨. 안녕하세요.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인사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여전히 서먹한 표정을 지었다. 엊그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걸까? 저기 요전에는. 그 얘긴 하지 말아주세요. 네.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타키가와 씨의 태도가 완전히 변해버린 것 같아서 놀랐다. 쑥스러워한다기보다는 나와의 대화 자체를 피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나날이 3일 정도가 지났는데 나는 타키가와 씨의 태도가 내내 마음에 걸려서 퇴근길에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타키가와 씨, 잠깐 시간 좀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최근에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피한다기보다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돼서. 마음의 정리요? 저기 오늘 후지와라 씨네 집에 잠깐 들려도 괜찮을까요? 그리하여 나는 타키가와 씨와 함께 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거실에 앉아 대화를 시작하기가 무섭게 타키가와 씨는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 후지와라 씨는 저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한다기보단 네, 좋아하는데요. 역시
몸이 약해져 있을 때라 그런 게 아니었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타키가와 씨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열이 나서 누워있을 때 넣어줘. 부탁이야. 괜찮으시겠어요? 좌약인데. 이런 건 보통 다른 사람한테는 부탁 못하니까. 저기 다른 사람이란요? 우린 가족이잖아. 네? 저흰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요? 결혼은 하고 싶다. 나중을 생각하면. 이라고 하는 둥 열이 나서 헛소리를 마구 늘어놓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네! 그럼 설마 좌약은? 네, 송구하지만 제가 넣었어요. 진짜요? 엄마인 줄 알고 부탁한 사람이 타키가와 씨였을 줄이야. 아, 그래도 좌약을 넣은 거랑 혼인신고를 하는 건 별개니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일시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건 그렇고 쪽팔려. 나는 수치심에 몸부림치며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래도 방금 절 좋아한다고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호지와라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역시 결혼은 너무 이르니까 일단은 연애부터. 괜찮겠어요? 이런 식으로 연애를 시작해도? 저도 매일 아침 뵙는 후지와라 씨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후지와라 씨의 곁에 같이 있어주고 싶어졌다고나 할까? 모성애가 자극받은 것 같아요.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사귀어주세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아, 알겠다. 이 사람 천사다. 그렇게 해서 타키가와 씨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줘버린 나였지만, 그 덕분인지 나는 그녀와 사귀게 되었다. 그 다음날부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지와라 씨. 일단 회사에서는 비밀 연애를 하고 있지만 쑥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었다. 그저 인사만 나눴을 뿐인데도 얼굴이 빨개지다니.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무렵 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실 우리 아빠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렇구나. 어떤 분이셨어? 너랑 닮았어. 나랑? 소심하고 다정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너랑 웃는 얼굴이 정말 똑같았어. 그래서 너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란 거 있지? 근데 우리 아빠는 힘든 걸 내색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 모든 걸 혼자서 다 떠안았었어. 그런 우리 아빠랑 똑 닮은 사람을 보니까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더라고. 그럼 넌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야? 어쩌면 그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굳이 말하자면 아빠랑 똑같아 보여서만은 아니야. 켄타, 너는 의외로 대담한 편이잖아. 좌약에 대한 얘기라면 그건... 다시 생각해봐도 창피하지? 그래도 지금은 둘 다 행복하니까 잘 된 거 아니겠어? 우리 둘이 가까워진 계기가 그것 때문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결혼식 때는 말 못하겠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랑 내가 사귄다는 소문은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질투받는 일도 있긴 했지만 우리는 즐겁게 일했다. 참고로 사라는 총무과에서도 능력 있는 직원이라서 공과 사를 혼동하지 않고 내 일을 잘 서포트해주었고, 덕분에 나는 머지않아 승진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애 시작으로부터 약 1년 후, 사라, 나랑 결혼해줄래? 당연하지. 앞으로도 잘 부탁해. 결혼하면 너를 더 많이 아껴줄게. 나야말로 잘 부탁해.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나도.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자. 응? 일상적인 아침 인사부터 그녀의 실수와 간병, 그리고 고백.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궤적이었다.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궤적을 그려나가게 될까?